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22일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당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쏟아지는데 대부분 절차와 과정 등에 대한 지적으로 당대표의 일방적인 통보이자 독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당원에 의한 결정이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3일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정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당원 당규에도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인지 당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원들께 합당을 제안한 것입니다. 당연히 당원들께서 기탄 없이 숨김없이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의 장을 열 테니 당원들께서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주시고 그리고 당대표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 뜻을 수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대표가 합당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당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러니 더 치열한 찬반 토론을 하고 찬성할 당원은 찬성하고 반대할 당원은 반대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은 기자회견을 여는데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들입니다. 그러나 어제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 회의 이전까지 우리들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누군가 언론에 흘려 이번 제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 원론적 언급 수준이었을 뿐 어제 발표는 대통령실과 사전 공유된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당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둘째, 이런 식의 독선적 당 운영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셋째, 합당 제안을 언제 누구랑 어디까지 어떻게 논의하였는지 이제 당원들에게 즉시 진상을 공개하십시오. 정청래식의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전 기자들 사이에 돌았다는 내용이 합당과 관련하여 당원들이 반대하면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고 당원들이 찬성하면 이현주, 황명선, 강득구가 사퇴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회견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았고 회의 말미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현주 최고위원님께서 JTBC에 나오셔서 네. 그 진퇴를 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절차도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걸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같이 오늘 3명이 같이 함께 최고위원들이 함께 기자회견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제 제가 혼자 나가서 인터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상의하지 않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당 대표의 어떤 행동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절차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당원들이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견을 모아서 기자회견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딱 1인 1표제 당원 주권에 다만이라는 입장을 가진 사민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화끈하게 캐삭방으로 가시지요. 이것이야말로 당원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울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과기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 이어 문체부 장관이 울산 시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는데 최희영 문체부 장관의 명품 브리핑으로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박수로 힘을 받는 K컬처 주무부서 K컬처의 주무부서 문체부 장관 최희영 다시 하래? 네, 앞서 두 장관님의 당찬 포부와 각오 잘 들으셨죠? 그야말로 미래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울산, 저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서 따뜻한 온도와 색깔을 더해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네, 미래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여기에 문화라는 마법의 지팡이로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보셨죠? 네, 풍경이 확 달라졌죠?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마법의 힘입니다. 저는 우리 울산에 문화라는 마법을 더해서 따뜻한 온기와 화사함이 가득한 미래형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먼저 일터부터 바꾸겠습니다. 작년에 어느 산단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점심시간에 피아니스트가 나타나서 연주를 시작했더니 늘 익숙했던 회색빛 공간이 갑자기 근사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산단의 문화예술 동아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움직이니까 산단 이곳저곳이 알록달록한 총천연색의 빛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부르고 인근 주민들도 초대해서 함께 문화를 즐기고 예술을 감상했다고 합니다. 또 산단에서 마련한 문화 페스티벌에는 이틀 동안 2만 명이 찾아갔다고 하고요. 드라이브인 페스타에서도 사흘간 3만 8천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 우리 울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일상이 머무는 일터에 문화를 얹어서 더 화려하고 따뜻하게 색깔을 더하겠습니다. 퇴근 후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뮤지컬과 K-팝 공연, 유명 전시회 같은 문화 행사가 그동안 너무 부족했었죠.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자주 접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울산 문화예술회관과 KBS홀 그리고 시립미술관이 꽉꽉 차게 해서 앞으로는 다른 큰 도시로 문화 원정을 가시지 않아도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은 힘입니다. 마법을 부립니다. 네. 이렇게 퇴근 후 일상의 문화를 더해서 무지갯빛으로 다채로울 수 있게 분위기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울산 엔터테인먼트 파크 건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울산은 공연 장수가 문화부 장관이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아까 못하게 한 건 아닙니다. 박수 막 치셔도 됩니다. 네, 박수가 없으면 요거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사실 울산은 공연 장수가 너무 적습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 16위입니다. 첨단 미래 산업의 수도인 울산이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최고급 음향시설이 장착된 2,5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그리고 1,000석 규모의 최첨단 미래기술이 집약된 몰입형 다목적 극장,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울산의 급에 맞는 문화 인프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없습니다. 자꾸 장관님 이거 얘기한 거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책임 대통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님과 울산광역시와 함께 힘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영남 알프스. 가을이면 능선을 따라 억새의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시간이 멈춰선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입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해가 가장 빨리 뜨는 대왕암 공원, 그리고 주전 몽돌 해변, 참 절경입니다. 그치요? 맞죠? 네, 이렇게 울산은 산업의 수도이면서도 바로 옆에는 산과 바다, 천혜의 자원이 넘치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울산은 관광으로도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요즘 뜨는 생태와 치유입니다. 데이터만 봐도 울산 여행하면 언급이 가장 많은 단어가 휴식과 힐링입니다. 이 놀라운 자연 환경을 생태와 치유라는 개념의 관광 자원으로 키워야 합니다. AI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늘어나는 외지인들의 관광 수요를 우리 울산이 끌어올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활력과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미흡합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수가 부산 350만, 경주 138만인데 울산은 50만 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산과 경주로 오가는 외국인들의 이동 흐름을 울산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블레저,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자가 레저를 즐기고 간다는 뜻인데 울산엔 정말 출장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이 당일치기라고 하고요. 오신 김에 살짝 하루 더 묵으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가실 수 있도록 미리 관광 명소에 대한 홍보도 잘하고 싸게 혜택도 좀 드리고 하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저희 문체부는 문화의 힘으로 더욱 생기가 넘치고 생태와 치유의 관광지로서 더욱 활기가 넘치는 미래형 도시로 울산이 거듭날 수 있도록 힘껏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산에도 마법의 힘, 문화예술이 가득 들어오게 해주신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장관님의 말씀처럼 울산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을 넘어 AI와 그린 산업 전환,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생활 속 경험과 지혜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배경훈 부총리 기회를 다시 드릴까요? 저도 울산에 과학관 하나 줘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초특급 울트라 대통령에 걸맞는 팀원들의 클래스가 아닙니까? 울산은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